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4월 9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어제 오늘 정치권과 국민들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죠. 총선을 일주일 남겨두고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서 불거진 막말 논란. 결국 어제 황교안 대표에 이어 오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논란의 당사자인 두 후보 모두 당의 징계 결정에 반발하며 재심 의사를 밝혔지만 당 지도부는 번복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많은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후보들의 이딴 설화에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일제히 일례의 사과에 나섰습니다. 특히 초유의 총선 후보 제명이란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당 지도부가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 제명을 의결하고 세월호 유가족 관련 막말 논란을 빚은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의 윤리위 회부를 결정하자 해당 후보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며 재심 신청을 하고 선거 운동을 계속할 의사를 밝힌 건데요. 하지만 당 지도부의 결정을 되돌리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 신세동 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에서 제명 처리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며 재심에서 제명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가능성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총선인 다음 주 수요일 전에 재심을 바로 열어서 논란이 된 두 후보의 제명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돼서 해당 후보들의 이름이 용지에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무효표가 나올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권자의 혼란이 없도록 당과 선관위에 좀 더 신속한 입장 정리와 안내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총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각 후보마다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선거운동 전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하며 7선에 도전하는 민생당 천정배 후보가 오늘부터 3,000배 유세를 시작하며 지지 호소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광주 지역의 견고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막혀 최근 고전 중인 민생당 천정배 후보가 민심의 물꼬를 돌리기 위해서 큰 절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21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매일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에 광주 서구을 구석구석을 돌며 3,000배 유세를 시작한 건데요. 6일 동안 하루에 500배씩 유권자들을 향해서 절을 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천 후보는 오늘 오전 3,000배 유세에 앞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싹쓸이만은 막아달라며 어차피 한 식구인데 당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인물을 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큰절하는 천 후보의 유세 모습,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5년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도 무소속으로 나서서 1,000배 유세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어필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1,000배에서 3배 늘어난 3,000배 유세를 시작한 천정배 후보. 자신을 선택해주면 총선 직후에 호남 대통령을 만드는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7선 도전에 나선 다선 정치인의 간절한 호소가 이번에도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지역의 인구 변화입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세대가 많은지 이 세대별 표심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6일 뒤 치러지게 될 21대 총선은 4년 전인 20대 총선에 비해서 연령별 유권자 구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중앙선관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60세 이상 유권자 수는 1,201만 명으로 4년 전 20대 총선에 비해서 218만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30, 40대 유권자 수는 100만 명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60세 이상이 늘고 여권 지지율이 높은 3040 세대가 감소한 만큼 야권에 유리한 변화로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86세대 진입으로 여권 지지 성향이 늘어난 50대와 중도층의 많은 20대 인구가 증가한 점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고령화가 주목됩니다. 청장년 인구가 경기권으로 꾸준히 유출이 되면서 고령화 추세가 짙어졌는데요. 여야가 접전 중인 광진, 을이나 동작, 을을 비롯해 노원과 구로, 송파 등이 서울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강해진 지역입니다. 노원은 60세 미만 인구가 2만 명 이상 줄었고요. 60세 이상은 14,000명가량 늘어났는데요. 송파는 60세 이상이 2만 2천여 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는 어떨까요? 이낙연, 황교안 후보가 출마한 서울 종로는 인구 변화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총선 승패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연령대 변화는 지역과 유권자의 표심 변화로 이어져서 이번 총선 판세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60대 이상 고령 유권자들의 증가가 투표율에서도 힘을 발휘할지 또 전체 총선 결과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